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하루 종일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아 괴롭지는 않으신 분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하는 자괴감에 난 몰래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큰 용기를 내보았지만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아내로부터 서지도 않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40년 동안이 땅에 수많은 남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두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값비싼 약이나 부작용이 두려운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당신의 혈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비밀의 음료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이 탓 세월 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고 10년 아니 20년 전에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할 남성의 활력을 훔쳐가는 최악의 음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속 생활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입니다. 이 방송을 중간에 꺼버리시면 당신은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히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또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으면 댓글에 숫자 1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깊은 신름에 잠긴 얼굴로 제 한의원을 찾았던 64살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얼마 전 명예롭게 퇴직한 분이셨습니다. 모두가 그의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부러워했지만 그의 내면은 펑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퇴직하고 나니 이제야말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등산도 이제는 집밥 언덕 하나 오르기가 벅찹니다. 그의 진짜 고민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으니 마음도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 때 저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잠든 척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제 저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의 제의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그는 좋다는 홍삼이며 녹용 온갖 건강기능식품을 다 먹어봤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장작불에 기름을 잠깐 붓는 것처럼 반짝하고는 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고통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남성에게 활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넘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그 불씨가 약해질 때 남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기운 없는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맥을 짚어보며 그의 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그는 신어, 즉 생명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장의 기운이 텅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체연러 즉 온몸의 기운과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꽉 막혀버린 상태였죠. 제가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지금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차가운 아궁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궁이로 장작을 실어 나르는 길이 진흙탕에 빠져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장작을 넣으려고 해도 아궁이에 불이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복잡한 한의학 처방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아궁이에 불을 지히고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의 음료와 하루 30분 걷기였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미심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 음료 한 잔과 걷기만으로의 텅 빈 제 몸이 다시 채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명의는 제 자신이 아니라 선생님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의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믿고 딱 한 달만이라도 꺼져가는 아궁이에 매일 불씨를 넣어준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는 제 말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 선생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그 음료를 매일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분씩 걸었습니다. 2주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니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뒷산 정상까지 아내와 함께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아내 손을 잡고 마시는 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마늘과 꿀 생강과 계피가 들어간 그 음료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기에 한 남성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 몸의 근본 원리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남성 활력의 원인을 호르몬과 혈관에서 찾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바로 신장과 양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걸러내는 콩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정수 즉 정기를 저장하고 우리 몸의 모든 성장과 발달, 생식 기능을 주관하는 생명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은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집을 밝히고 데우는 아궁이와 같습니다. 이 아궁이 속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타고난 장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작을 태워 만들어내는 뜨거운 불기운이 바로 양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온몸이 따뜻하고 힘이 넘치며 추위도 모르고 밤에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력을 함부로 낭비하면이 아궁이의 불씨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불씨가 약해지니 몸이 차가워지고 허리가 시큰거리며 소변줄기도 약해지고 새벽에 자꾸만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성으로서의 힘과 의욕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어, 즉 신장의 기운이 허해진 상태이자 활력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얼마 전 만났던 한 서양 의학 의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젊고 총명한 심장내과 의사였는데 제가 이 양기와 기혈순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가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생각, 계피, 마늘 같은 약재들이 저희 현대의학의 연구에서도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재료들입니다. 특히 계피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그 원리가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셈이네요. 그의 말은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결국 같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다른 등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은 단순히 어딘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꺼져가는 당신 몸의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히고 온몸의 따뜻한 기운과 맑은 피를 다시 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차가워진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혀줄 기적의 비법.
제가 보시나 혈차라고 이름 붙인 그 비밀 음료의 정체를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나혈이라는 말은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혈액의 흐름을 활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의 음료는 당신 몸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네 가지 재료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료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를 도와 그 효과를 몇 배는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막혀있는 기운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아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비위의 기운을 북돋아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오늘 알려드리는 재료 중 양기를 보충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약재입니다. 계피는 신장의 아궁이로 직접 들어가 거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장작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손발이 유독 차거나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료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이 강력한 세 가지 재료를 부드럽게 감싸하나 그 약효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조화의 왕입니다. 또한 꿀 자체의 영양분이 우리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생강이 소화의 불을 지혀 에너지를 만들고 마늘이 그 에너지가 잘 흐르도록 길을 뚫어주며 계피가 생명의 근원인 신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꿀이 이 모든 과정을 조화롭게 이끌어주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보시나 혈차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비법의 효과를 100% 아니 200%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황금 제조법과 섭취법을 알려드릴 테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집에서 직접 보신 혈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 순서와 비율을 어기시면 약이 아니라 그냥 맛없는 음료가 될 뿐입니다. 우선 준비물입니다. 마늘, 생강, 계피, 꿀, 그리고 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법입니다. 마늘은 알이 단단하고 맵고 아린 맛이 강한 우리나라 생마늘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 역시 흙이 묻어있는 신선한 것을 고르십시오. 미리 썰어놓거나 가루로 된 것은 그 기운이 약합니다. 계피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보는 계피 가루는 진짜 계피나무 껍질이 아닌 그와 비슷한 다른 나무의 껍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한약방이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돌 말려 있는 모양의 진짜 육개나무 껍질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진짜 약재입니다. 꿀 역시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천연생을 사용하셔야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황금 제조법입니다. 이것은 탕을 달이는 것과 같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물 2리터 즉 큰 생수병 하나 분량을 주전자에 붓습니다. 그리고 생강 5쪽과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계피 2조각을 넣고 가장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편으로 선 마늘 10쪽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더 약하게 줄여 물의 양이 절반 정도로 졸아들 때까지 약 1시간 정도를 더 달여줍니다. 1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건더기를 모두 건져내십시오. 그리고 그 맑은 탕이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탕이 충분히 식었다면 여기에 꿀을 밥 숟가락으로 5스푼에서 10스푼 정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타서 잘 섞어주십시오. 절대 양약이 뜨거울 때 꿀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좋은 효소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할 보시날 혈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차는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마다 따뜻하게 데워서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반잔 정도의 양을 드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의 정성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보약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보시날 혈차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간곡한 부탁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음료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갈증을 자주 느끼고 성격이 급한 분들, 즉 한의학적으로 양인 체질에 가까운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양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서 드시거나 섭취 횟수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장작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며 기운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인 체질의 분들에게는 이 음료가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알려드린 양보다 2배, 3배로 진하게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과유불급. 모든 것은 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몸에 열을 쌓이게 하여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변비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 대신 단맛을 내는 다른 약재인 감초를 몇 조각 넣고 함께 달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시날 혈차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마셨다고 해서 내일 아침 갑자기 몸이 천하장사처럼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근본부터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꾸는 음식이자 습관입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전보다 깊어진 잠과 같아진 몸 그리고 따뜻해진 아랫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이 보시날 혈차 비법을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박효장 선생님처럼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마늘이랑 생강 끓인 물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했던 분들에게서는 놀라운 사연들이 매일같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박교장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그는 얼마 전 아내분과 함께 환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직접 담갔다는 보시날차 한 병을 수줍게 내미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산책 가자고 조를 정도라니까요. 무엇보다 요즘은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원장님은 저희 부부의 은입니다. 어디 박 교장 선생님뿐이겠습니까? 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했던 50대의 한 여성분은 이 차를 한 달간 마신 뒤에 생전 처음으로 맨발로 잠을 누리게 되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잦은 설사로 고생하던 60살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지긋지긋하던 설사가 멎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생각과 계피가 그의 차가워진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비단 남성의 활력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차고 기운이 없어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은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자연의 힘으로 그 잠들어 있는 불씨를 다시 깨워주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날 혈차요법을 통해 당신 몸의 양기, 즉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은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활력만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신장의 기운 즉 양기가 튼튼해지면 당신의 뼈는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튼튼해집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던 통증이 사라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에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장은 귀와 머리카락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흰장의 기운이 좋아지면 귀가 밝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며 희끗희하던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고 힘없이 빠지던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우리의 정신력과 의지력을 주관합니다. 아궁이의 불이 약하면 방과 춥고 으스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우리 마음에도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신 혈차가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뼈와 귀, 머리카락, 그리고 정신까지 당신의 몸 전체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법, 즉 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한쪽에서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법 즉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근본 물질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은행 계좌의 원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일정량의 원금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에 걸쳐 그 원금을 조금씩 꺼내 쓰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원금이 두둑하니 조금 낭비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원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몸이 늙어가는 것은 바로 이 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잠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이 계좌의 이자와 같습니다. 이자로 생활하면 원금은 안전하지만 이자보다 쓰미가 커지면 결국 원금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최고의 지혜는 이 정이라는 원금을 최대한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귀한 정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일까요? 가장 큰 도둑은 과도한 성생활입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지만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남성의 정액은 바로 이 정이라는 생명의 정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정은 당신의 생명 원금을 뭉텅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의무감이나 욕심 때문에 무리하는 것은 스스로의 수명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도둑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가 낮 동안 써버린 에너지를 다시 채워놓고 정이라는 원금을 보호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은행 문 닫을 시간에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세 번째 도둑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관로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도 육체 노동은 우리 몸의 정을 가장 빠르게 태워 없애는 불쏘시개입니다. 당신의 생명 원금을 지키십시오. 과도한 것을 경계하고 충분히 잠을 자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신 혈차의 효과를 100배 1000배로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몸을 보하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궁이에서 힘들게 피어올린 양기의 불씨를 한순간에 꺼뜨려 버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바로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특히 얼음물, 아이스, 커피, 차가운 맥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 즉 비위는 따뜻한 기운으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얼음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오르던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의 불씨가 약해지고 배는 차가워지며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또한 이 차가운 기운은 그대로 신장으로 전달되어 양기를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입니다. 튀김, 전, 기름진 고기 같은 것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습담이라는 끈적끈적한 노폐물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 습담은 우리 몸에 기혈이 흘러가는 길을 막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길이 막히니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있어도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막지 않으며 혈액이 탁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적당히 매운 음식은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땀을 비 오듯 흘릴 정도로 맵게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과도한 매운맛은 우리 몸의 음액 즉 몸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진액을 말려버립니다. 몸에 물이 마르니 불기운만 남아 허열이 뜨게 됩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입은 마르며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건강한 양기가 아니라 병적인 열입니다. 차가운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지나치게 매운 것,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당신의 양기는 훨씬 더 오래도록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꾸준한 걷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활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돈 내고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뿌리를 하체라고 봅니다. 허리와 다리의 힘이 바로 신장의 기운, 즉 양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고 정력을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자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걸으십시오. 두 번째 운동은 항문 조이기 즉 케겔 운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변 줄기만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 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운인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빗장을 굳게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회음부 주위를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우리 등 뒤 허리 부분에는 신수혈이라는 신장의 기운이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이 허리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신장 경락을 자극하여 양기를 북돋아 줍니다. 걷기, 항문 조이기, 그리고 허리 돌리기 이 3가지 운동을 보시날 혈차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음식으로 안을 채우고 운동으로 밖을 단련할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안팎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과도한 성생활이 정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생활 자체를 멀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성을 양, 여성을 음이라고 봅니다.
이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교감하고 서로의 기운을 나눌 때 비로소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돕니다. 즉, 부부관계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감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이나 욕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우리 몸에 정말 소모시킬 뿐입니다. 관계를 갖기 전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충분한 마음의 교감을 나누십시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가 온전히 만족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일 밤 의무감으로 치르는 관계보다 훨씬 더 몸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몸을 아껴주십시오. 관계 후에 극심한 피로감이나 허리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지금 힘에 부치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제가 알려드린 보신활 혈차나 좋은 음식들을 통해 기력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이야말로 꺼져가는 남편의 양기를 되살리는 가장 따뜻한 불씨입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는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회춘의 묘약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한마디를 드려야겠습니다. 시노시스에도 나와 있던 말이죠. 한 잔의 음료가 아니라 한 번의 결심이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당신 스스로가 변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결심을 시작하십시오. 첫째, 꾸준히 걸으십시오. 걷는 것은 우리 몸에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은 고갈된 당신의 전기를 채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생활을 절제하십시오. 과도한 욕심과 스트레스는 당신의 불씨를 꺼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결심 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도신화 혈차 한 잔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신선한 마늘과 생강을 사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나이 타시겠지 하며 무기력한 하루를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더 전달되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과 함께 오늘 당장 보신할 혈차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힘찬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뜨겁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한의사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